오늘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와 타이밍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어떤 분들께 어떤 순서로 드리면 좋고, 그리고, 유형별로 제가 어떤 유형에 따라서 설명을 잘하게 되면은 인간관계도, 어, 더 잘 될 것 같고, 사업도 더 잘 되고, 이렇게 패턴을, 저희가 앞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움으로써 어떻게 나가서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셨는데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현장 미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타이밍 이 교육을 받았을 때요.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다시 거절당했던 분 혹은 이 비전을 못 알아본 너나 잘해라고 했던 분들한테 다시 전화를 하게 돼요. 이거를 배우고 나서. 왜냐면 내가 그냥 어, 일반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한 명품 부자가 될 거라는 거를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와 타이밍을 배울 때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랑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다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걸 막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1시간 받고 쉬는 10분 시간에 제가 무엇을 했냐. 화장실 다녀오신 그 분들을 한 명 한 명 잡고 아까 그 그래프 이해하셨어요? 그 그래프 이해하셨어요? 하면서 제가 막 1분 동안 막 벽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백만장자 되는 거예요. 우리 1년만 미칩시다. 1년 화이팅 합시다. 이러면서 제가 그 쉬는 10분에 엄청 막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분에 3명을 잡고 화장실 다녀오시는 분들 3명을 잡고 벽에다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다시 많은 분들한테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단을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준 게 바로 이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럼 이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모시겠는데요. 주원우 그룹장님은 삼성에서 14년간 근무를 하면서 과장 직급까지 정말 열심히 하신 멋진 분이시고요. 아내 권원수 그룹장님이 PM에서의 성과를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왜 PM이 되는지를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드림그룹의 현재 그룹장이시죠? CL 주현우 그룹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현우입니다. 저는 공유를 해야죠. 삼성 반도체 13년 정도 다녔는데, 지금 회사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고. 한데, 와이프가 제 수익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 사업은 도대체 뭐지? 나도 나름 회사를 잘 다니고 대기업이고 돈도 많이 주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 회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지? 이런 이제 의구심이라고 하죠. 그 의구심 때문에 사업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왜 성장할까? 이 사업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분석한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유 시작. 권한 주세요. 공유 시작. 포스트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뜨거든요. 내가 호스트한테 권한을 요청을 해야 되나? 헬프. 권한 드리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화면 공유. 헬프.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첫 화면부터 봐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와버렸네. 시작. 제가 맡은 부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타이밍, 역사와 타이밍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업이죠, 이 사업.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는 사업. 그죠? 어,
근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두쫑쿠 기억하시나요? 뭐 초콜릿 하나에 10,000원 이렇게 막 넘어서 붐이 일어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막 투자를 했던 분들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저거 어 그 탕후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반짝 이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할까? 그러면 지속 가능하려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벼는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리고 돛단배는 바람이 불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나 뭐 여러 항공사들이 지금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고 하죠. 지금 같은 이란 중동 사태 때문에. 그래서 때와 시기가 사업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업은 시장에서 시작되었죠. 저희 할아버지도 대구 칠성시장에서 고추방앗간이랑 그 참기름 이렇게 짜서 사람들한테 유통을 하면서 유동인구가 때는 엄청 많았잖아요, 시장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돈이 막 모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흐른다. 근데, 죄송해요. 주현우 그룹장님, 네. 그룹장님 그 화면에 네모난 저희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슉 없애주시면 제가, 아, 제가 안 보여요. 다른 분은 다 지금 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아, 마이크, 그렇구나. 죄송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이거 첫 어떻게 시작부터 없애지? 녹음 다시 해도 되고요. 어떻게 없애요, 이거? 맞아요. 됐어요. 감사해요. 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근데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돈을 그래도 나름 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유통이 이동됐어요. 원래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했었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유통이 이동됐고 그 다음에는 또 들어온 것이 온라인, 예, 온라인으로 넘어갔죠. 유통이 온라인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삐삐가 있었고요. 어, 카메라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기 전에, 그리고 마이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컴퓨터, 메신저, 이런 것들이 모두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쿠팡, 네이버, 그리고 중국 테무, 뭐, 그리고 뭐 이런저런 예, 온라인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이제 생겨버렸죠. 그래서 시기 때마다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어떤 시장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고 그 사업을 해야 내 그 수익이 늘어갈 수 있지.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돈은 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시대입니까? AI랑 로봇이 이제 2028년부터 현대에서 아틀라스라는 것들을 이제 막 생산을 하기 해서 공급을 하겠다. 공장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생산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아나운서, KBS, SBS 이런 대형 이런 뭐라고 하죠? 네, 뉴스를 보도하는 그런 매체에서 아나운서를 이제는 AI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되게 사람 같아요. 사람보다도 더 사람 같고 실수도 하지 않고 정교하고 더 논리적이고 네 그런 것들 이제 변화할 단계 이미 지금 막 변화하고 있죠. 이미 막 접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는 와중에 AI랑 로봇 산업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업에 뛰어드는 AI랑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어, 스- 어, 공, 뭐라고 하죠? 회사들. 이런 쪽은 이제 잘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구글 뭐 이런 회사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는 TO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도 창의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죠. 공부를 암기하고 외우고 시험 점수를 많이 맞추는 것보다도 얼마나 내가 이 AI랑 로봇을 통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어플을 만들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창의력이 대두되는 시기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뇌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이제 추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업,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쪽은 발전을 하는 거죠. 양 갈래로 나뉩니다. 사람 중심의 휴머니즘이 필요한 사업, 또는 아니면 정말 AI랑 로봇이 발전하는 사업. 이 두 갈래로 이제는 갈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시기에. 그 영상을 하나 볼게요. 과거에 1930년대의 한국, 일본, 미국의 모습입니다. 네, 한국은 이렇게 곰방대를 피는 양반들, 소를 키우는 네, 농부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근대화를 받아들이면서 1930년대에요. 양복을 입고 건물들이 지어지고 자동차가 다닙니다. 1930년대. 우리는 소가 다니는데. 근데 미국은 더 근대화되었죠. 1930년대.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한국은 소를 키우고 있고 다른 나라는 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뜨고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잖아요. 이 미국에서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1900, 정확히는 59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1930년대 폰지 사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본주의 그 시대는, 그 경제는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하고 하는데 수요가 없으면 경제가 위기가 됩니다. 근데 이때 생겼던 것이 바로 찰스 폰지라는 사람의 폰지 사기, 금융 다단계. 어,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에게 돈을 맡기시면 제가 50%를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50%의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이 찰스 폰지가 돈을 어마하게 네, 쌓죠. 근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이제 빠르게 무너집니다. 왜,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징어 게임 보시면 돈이 막 쌓이잖아요. 한 명씩 탁탁 제거할 때마다 돈이 막 나에게 많이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오징어 게임 보시면. 그런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는 시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사람들이 이제 돈을 탔죠. 내 돈 돌려달라 했을 때, 그때 그 욕심이 자리하면서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먹고 나르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 다단계. 다단계의 시초가 된 이런 일화가 있었죠. 1930년대. 암웨이가 뉴트릴라이트라는 회사가 먼저 생겼었어요. 근데 거기 회사에서 이제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암웨이를 설립을 했는데 1959년에 설립했습니다. 근데 암웨이가 성장했던 시기는 1970년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오일 쇼크, 가스 쇼티지, 노 가스. 주유소에 가스가 없대요. 오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멀 에너지 크리시스, 오일 위기, 에너지 위기, make your own income.
아무웨이 shows you how 이렇게 이제 막 광고를 하면서 이때 당시 아무웨이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opportunity meeting tonight 이렇게 미팅하면서 사람들은 경제가 위기일 때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위기일 때 새로운 창구를 찾는 그런 그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자본주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그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돈을 아끼는 소비 위축이 생기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새롭게 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라는 거죠. 두 축으로 나뉘는데 다단계는 경제가 위기일 때, 1930년대 탄생 배경에도 경제가 위기였었고, 1970년대 아메이가 성장했던 때도 역시 경제 위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아메이가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IMF 때 보세요. 1998년 아누이 코리아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 제도약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누이를 보면은 지금 세 번째 보여드렸죠? 경제가 위기면 다단계는 성장합니다. 이게 지금 그 매출 그래프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변천사, 매출 변천사라고 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했어요. 근데 경제 위기를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금의 그, 그 자영업, 지금의 회사, IMF 때를 상상해 보세요. 대기업 직원들이 다 퇴직을 하고 많이 잘렸죠. 그리고 자영업도 굉장히 힘들었고 정말 위기 아닌 위기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돈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갔는데 이때 작용한 심리로 인해서 아메이가 생필품을 기반으로 성장을 합니다. 쭉 이렇게. 이건 아메이 매출은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가 이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2008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부동산 대출을 너무 무작위하게, 정말 돈도 못 갚는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 대출을 하염없이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탁 오르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돈을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는데 못 갚는 지경의 거죠. 그러니까 뱅크가 무너지면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무너지면서 이제 파생된 위기였어요. 이때 어떤 회사들이 성장을 했냐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당시도.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길이 미국한테 막힌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막히면 세계 경제가 막힙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었고 이때 성장했던 회사가 뷰티 관련. 왜냐하면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인구 비율을 보면은 1900년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20대였어요. 평균 연령이. 그런데 이제 평균 연령 30대로 접어들면서 30대 또는 40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뭘 원하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르네셀, 인셀덤, 또 약간의 건강을 추구하니까 허벌라이프, 뭐 여러 등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애터미까지 춘추 전국 시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너머를 보시면 어, 금융 다단계 같은 경우는 이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정말 유형의 제품을 정말 내가 좋은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하는 이 회사들은 안정성을 띱니다.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바로 막 매출이 꼬라박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하고 교육을 하고 하면서 제품에 대한 것들이 이런 금융 다단계, 돈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성을 띄어요. 그리고 나서 어, 독일 PM이 이제 성장하는 배경에는 코로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정경숙 그룹장님, 더드림 그룹,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룹, 그리고 저희 그룹 모두 이 시기에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역시 상상을 해보세요. 다시 몇 년 전이죠? 3년 전으로 회귀를 하면은
그때도 다 이제 이동을 막으니까 사람들이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서 한국 정부에서 돈을 막 그 소상공인 그 돈을 풀었죠. 예,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현재 경제가 원활하지 않을 때 뭔가 다른 곳을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김지윤 사장님이 나오고, 박소진 사장님이 나오고, 정경숙 그룹장님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 또는 에너제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은 연령대가 또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더 찾기 시작하고, 이 건강 관련 사업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은 이동합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나이, 인구 평균 연령에 따라서 제품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아메이나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어, 이게 그 제품을 그쪽에 R&D에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질 좋은 제품을 다시 유통을 하고, 그래서 경쟁력이 생기고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차별성 있는 제품을 유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계속 화장품하고 내가 지금 만성 질환으로 아파 죽겠는데 화장품 들이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필품 들이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일 쇼크가 지금 그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게 굉장히 지금 그 경제 위기에 가는 길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심리가 변하려고 하는 그 딱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성 질환이 왜 사람들은 건강을 원할까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은 것도 있지만, 아,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먹거리가 사실 부족했어요. 먹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갑을, 환갑만 되더라도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탄 고지의 음식을 우리가 매일 접하면서 탄수,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고탄 고지를 먹으니까 내가 그거를 대사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돼, 그게 다 대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맛있는 거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은 늘어났지만 몸이,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대사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어, 암,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대사성 질환으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대사성 질환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더라. 식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땅에서 요즘에는 빠르게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을 걔네가 뿌리를 내려서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땅에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질환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아프죠, 사람들이. 근데 독일 PM이 되는 이유는 대사성 질환에 좋기 때문입니다. 배출을 하잖아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지용성 그 자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추출을 하죠. 그냥 좋은 곳에서 추출했어요. 이게 좋대, 어디 좋대, 그거 추출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죠. 왜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소화효소가 잘 안 나오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서 뼈에서 칼슘을 빼다 쓰고, 단백, 근육에서 단백질 빼다 쓰고, 내가 잘 먹는데 자꾸 비는 거죠,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근데 독일 PM은 배출을 합니다. 지용성을 수용화했어요. 기름과도 친하고 물과도 친해요. 물만 친한 게 아니라 기름과 친하고 물과도 친해서 흡수도 높고 지용성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잘 대사가 되니 혈액이 맑아지고 배출이 되고 영양이 공급이 되니까 체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효과였습니다. 효과. 그래서 지금 계속 시대가 생필품에서 화장품 그리고 건강으로 넘어가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건강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곳. 뭐 OEM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네, 그런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죠. 저출산이기 때문에 어, 부모들이 애들을 더 양육을 잘 하고 싶어요. 소수이기 때문에 더 잘 키우고 싶어요. 해요. 그래서 성장 발육을 잘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섭취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어린 아이에도 성장 발육, 뇌가 발달하고 키가 커지고 신체 발달을 하고 그리고 30대를 따져본다면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액티바이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30대들도 역시 산화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젤 슈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변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뭐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는 40대, 50대, 60대 다 이제 혈관이 이제 계속 막혀가는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 녀, 노, 소를 가리지 않고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 가능하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렴한 거를 이제 그냥 이제 막 판매를 하면서 지용성 그 자체를 그냥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는 별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이 꼭 필요하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시장 타이밍이라든지, 제품이 어떤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는지, 그 제품이 다른 회사랑 뭐가 다른지, 차별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독일 PM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어, 독일 PM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앞으로의 그 변곡점, 경제 변곡점이 생기는 이 시기에 사람들한테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 언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 어,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언제냐면 지방선거가 6월에 있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이재명 정부가 이 저성장 시대를 막 떠받치고 있어요.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막 떠받치고 있고 하는데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굉장히 떨어질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동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는 항상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흐름을 찾으려고 하는 그 방향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았나요? 길었나요? 지금 얼마나 했는지를 모르겠네. 시간은 딱 좋았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끄지?